자, 광전 효과 이러면 이름 속에 그냥 뜻이 있어. 이름 속에. 광. 빛을 비추면.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야.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 그럼 이제 빛을 비추면 전자가 방출되는데 이걸 왜 빛의 파동성이 아니라 입자성이라고 하느냐 이러면 파동으로서의 어떤 빛의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데 원래 이제 이 빛이라는 게 만약에 파동의 성질로 생각하잖아? 그러면 두 가지가 에너지랑 관련이 돼 있어. 진폭. 얼마나 강한 빛이냐. 후레쉬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그래서 진폭도 에너지랑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진동수도 에너지랑 관련이 돼 있어. 파동이라면. 헌데 희한하게 이 광전효과라는 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요 에너지가 금속한테 일을 해서 금속의 양이온, 원자 핵이 전자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인력을 갖고 있는데 빛을 비췄을 때 요 에너지로 이 전자를 떼어내는 일을 하고 남은 게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돼서 방출이 되는 게 광전효과인데 그러면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키우기만 하면 일을 해서 뜯어내줘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 진폭과는 상관이 없다 이거지. 실험을 해보면 아무리 진폭을 크게 키워도 요 에너지가 안 변하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이 진동수는 에너지랑 관련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 파동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이거지. 만약에 파동이었으면 진폭이 커졌을 때도 광전 효과가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결국 이제 실험 결과를 정리해보니까 금속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금속들이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원자 핵들과 얘네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전자들이 있는데 이 전자들 중에서도 표면에 있는 전자들은 조금만 에너지를 가해주면 뜯어질 수 있어. 여기서만 이 힘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깊숙이 짱 박혀 있는 애들은 여러 원자핵의 영향을 받으니까 얘는 조금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 금속한테서 에너지를 가해서 특정 전자를 떼어낼 때 표면에 있는 전자는 예를 들어 쉽게 뜯어지는 거고 깊숙한 곳에 있는 전자는 쉽게 안 뜯어지게 되는 거니까 전자가 방출될 때에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일단은 기준이에요. 최대 운동 에너지가. 평균이 아니라. 이런 데 있는 애들은 잘 안 나오고 이런 데 잘 나오니까 공급한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최대값을 가지고 이제 기준을 잡는 거고. 그럼 비춰준 빛 에너지가 100줄이야. 예를 들어. 근데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70이 됐대. 100을 줬는데 남은 에너지가 70이란 얘기니까 떼어내는데 한 2일이 30줄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W를 일함수, 금속한테 해줘야 될 일을 일함수라고 부르고 이걸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결국 에너지를 가해서 W만큼 일하고 전자가 남은 운동 에너지 가지게 된다. 일종의 에너지 보존이 되는 것이고요. 요때 요 에너지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실험 결과, 진폭과 상관이 없고 오직 진동수랑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HF로 나타내고 H는 플랑크 상수, F는 진동수. 그 다음에 이제 W는 결국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만 광전효과가 일어나니까 HF0로 나타낼 수 있고 이제 운동 에너지.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식이 요 녀석. 광전효과의 모든 개념을 가지고 있는 식이야, 그냥 이게.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약간 산수를 해보면 얘 옆으로 넘겨보면 HF 빼기 HF0는 2K. H로 묶어보면 F-F0는 2K. 그러면 H에 대해서 다시 나타내면 F-F0분의 2K. 즉 어떤 기울기 형태니까 X축이 진동수, Y축이 운동에너지가 되는 그래프가 있다 이랬을 때 F 빼기 F0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라고 해서 광전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커트라인의 진동수보다 큰 빛을 비추면 예를 들어 이 정도의 빛을 비췄다면 요 F랑 요 F의 차이 여기 그 다음에 지금 요 점에 대한 운동에너지가 여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운동에너지가 되겠지. 그래서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F-F0 2K니까 이제 기울기가 플랑크 상수가 되는 거고 요거를 그대로 외삽해서 연결을 하면 요 Y축에 와서 닿게 되는데 요때를
얘를 이함수로 둘 수가 있게 돼. 수학적으로는 F가 빵일 때, 그럼 얘를 0이라고 두면 HF0는 마이너스 2K고, 얘가 원점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K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W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진동수랑 운동에너지 그래프가 나올 때는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니까 어떤 금속을 이용했든 간에 문턱 진동수는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래프의 기울기는 다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광전 효과의 개념 자체가 이제 첫 번째인데, 요게 지금 191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부분의 얘기들이라 보시면 돼. 191에 주된 얘기가 여기야. 그럼 결국 이제 광전 효과가 일어나려면 금속판에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춰서 전자가 방출될 수 있어야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19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미 음전화로 대전을 시켜놨어. 아연판을. 음전화로 이미 대전을 시켜놓은 상태니까 이렇게 해서 아연판을 음전화로 대전시켰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애들도 다 음전화라는 얘기야,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이제 광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빛을 비춘대요. 그럼 뭐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면 전자가 이제 방출되겠지. 그럼 전자가 이제 방출되니까 결국 여기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전하량은 약해지는 거지. 그럼 얘네는 다시 이제 좁아지게 되는 거지. 조심하셔야 될 게, 음전화로 대전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거고, 만약에 양전화로 대전시켰다 이러면 이 금속박이 더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금속박이 오그라드냐 벌어지냐는 뭐로 대전을 시켜놨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니까. 물결파, 즉 수면파, 출렁출렁거리는 물을 보면서 또는 이제 지진들을 보면서, 또는 이제 줄을 보면서 사람들이 뭘 알아내냐면 바로 파동이란 걸 알아내. 아하, 파동이라는 것은 매질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 파동이구나. 그래서 이 파동이란 걸 알아내고 나서 이제 궁금했던 건 뭐냐면, 빛은 뭘까? 그러니까 빛이 파동인지는 몰랐었어. 나머지 애들이 파동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에너지 덩어리인 건지, 어떤 물질인 건지, 이걸 몰랐는데, 이제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 이름 자체가 벌써 젊은 느낌. 영이라는 사람이 이중슬릿 실험을 해요. 그럼 영의 이중슬릿 실험에서 이중슬릿은 뭐냐면 슬릿이 틈이야. 근데 이중이니까 틈이 2개 있는 건데, 그럼 틈을 이제 2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판때기가 있는데, 요 틈으로 빛이 이제 지나갈 수 있게 하는데, 이 빛이 지나가가지고 여기 스크린에 이제 도달하게 하는 실험인데, 이게 이제 앞부분 간섭 얘기지만 반파장의 짝수배냐 홀수배냐에 따라서 이제 보강 상수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를 통과하는 이 빛들이 마루로 통과하냐 마루 골로 통과하냐에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는 무늬들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빛이 이쪽 두 점을 통과할 때 똑같이 마루로 통과하거나 똑같이 골로 통과해야 돼. 그래서 요 슬릿 앞에다가 슬릿을 하나 더 놔둬놔요. 얘는 이제 틈이 하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단일 슬릿이야. 그래서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 이중 슬릿은 이렇게 2개 나서 이중 슬릿 이러면 안 되고, 틈이 2개 있으니까 이중, 틈이 하나 있으니까 단일 슬릿. 그럼 이 단일 슬릿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빛을 이렇게 비췄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갖게 만들어서 여기서 출발하는 애들의 위상을 똑같이 만드는 효과야. 마루로 출발해라, 또는 골 이렇게. 그래서 요 단일 슬릿의 역할은 위상을 갖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상을 갖게 한다.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위상이 같아진 상태에서 빛이 쫙 하고 퍼져. 이렇게 퍼져. 빛이 이제 쭉 하고 퍼져. 그럼 빛이 이렇게 퍼지는 건 결국 뭐냐면 회절, 퍼지는 현상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 각각의 스크린에 여러 무늬들이 나타나. 밝고 어두운 무늬들이. 그럼 만약에 빛이 직진만 한다면 무늬들이 이렇게 넓게 나타나면 안 되는데 넓게 나타나니까, 아하, 이거는 보강상쇄, 간섭으로 인해서 여러 무늬들이 나타난 거라서 영의 이중슬릿 실험 결과로, 아하, 빛도 파동이었다. 그래서 이제 빛이 파동인 것을 알아낸 실험이야.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역사적으로 빛은 파동인 줄 알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아까 광전 효과 때문에 어쩌면 빛은 입자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이제 이중성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192페이지의 빛의 이중성입니다. 빛의 파동성 실험이 요거예요. 그 다음 빛의 입자성은 바로 광전 효과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측에 있는 빛의 입자성에서 광전 효과로 인해 줄무늬가 나타난다. 이러면 싸대기를 때려줘야 돼. 줄무늬는 그쪽에 있으면 안 돼. 젊은이 정신 차려야지. 젊은이 늙은이. 자, 광전 효과 됐고요. 광전 효과에서 요게 좀 중요하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주행, 역주행 둘 다 할 수 있으시면 돼. 지금 내가 써드리는 것을.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서 빠바바박 떠올릴 수 있으면 이제 광전 효과는 3점짜리여도 다 맞추는 거야. 자, 일단 F보다 F0가 작았어. 문턱 진동수보다 큰 빛의 진동수를 비춘 거야. 그러면 당연히 광전 효과가 일어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두 가지의 테크트리로 넘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진동수를 더 키우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럼 진동수를 키웠어. 그러면 광자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 그럼 광자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 W만큼 일을 하고 남은 에너지가 더 많다는 뜻이야. 따라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게 돼. 그럼 전자의 운동 에너지 커진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이니까 전자의 속력이 증가한다는 얘기야. 단 조심할 거는 운동 에너지 2배 됐을 때 속력이 2배는 아니겠지. 2분의 1 mv제곱이니까. 그 말은 이렇게 광전 효과로 방출된 전자를 멈추게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종의 이제 좀비들이야, 좀비들이 엄청나게 빨리 뛰어오면은 멈춰 하기가 힘든 거고, 좀비들이 천천히 오면 이제 멈추게 하기 쉽고. 그래서 약간 에너지적인 관점이고, 위에 거는. 그 다음에 광전 효과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진동수 키운다는 얘기는 빛으로 치면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빨간색을 노란색으로 바꾸고, 노란색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파란색을 자외선으로 바꾸고, 이런 거. 그래서 빛의 종류의 변화를 말하는 거야. 이건 종류의 변화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세기를 증가시키는 거야, 세기를. 자, 그럼 세기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2개,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2개, 개수의 증가야, 개수의 증가. 종류가 아니에요. 나는 개수의 증가를 말해. 그래서 강한 빛, 중간 빛, 약한 빛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야. 강한 게 에너지가 더 큰 게 아니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 더 강한 빛을 비춘다, 더 센 빛을 비춘다면 이쪽 얘기야. 알겠지? 우리가 현실에서는 받아라 강펀치 그러면 이쪽 얘기야. 근데 여기서는 이쪽 얘기야. 이거 조심하셔야 돼. 자, 세기를 증가시켰어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광자의, 여기다 써야겠다. 광자의 개수가 증가하는 거야. 빛의 입자성이니까. 그러면 W만큼 일을 하고 남은 입자들에 의한 전자의 방출 수가 증가하게 되고, 전자의 수가 증가하면 시간당 전하의 흐름이 커지니까 전류가 세지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1초당 전기 에너지인 전력을 잘 생각해봐. P는 VI야. 이게 1초당 전기 에너지인데 전류가 세지면 1초당 전기 에너지가 세져. 근데 광전 효과에서는 전류가 세진 게 에너지의 증가가 아니야. 이거는 에너지가 아니거든, 이쪽은.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써준 것을 정주행도 하실 수 있어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 역주행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거 빨리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산이랑 지환이는 정지한 다음에 메모하면 돼. 정지 기능 있어요, 저거? 아니, 내가 하고 있어. 내가 하고 있어. 정지해서 해. 숨 막혀. 근데 사실 이렇게 하고 숨을 멈출 필요 없는데 희한하게 숨을 멈추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금속판이 있는데 여기다 전압을 우리가 마음대로 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제 빛을 비춰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서 전자들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플러스 전압을 걸어서 얘네를 꼬드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다가도 플러스 전압을 걸면 얘네들이 이제 나눠진다 이거지, 같이. 그랬다가 여기 플러스 전압을 꺼버렸어. 그럼 이제 얘네는 다 일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또 여기 플러스 전압을 걸었어. 그럼 얘네 또 일로 퍼지지.
그 다음에 얘를 꺼버렸어. 그럼 얘네 또 일로 가지. 즉 최초로 광전효과 일어나서 수집된 빛의 정보를 옆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왜 옮기냐? 이렇게 특정 곳에서 인식된 전자들을 모아서 정보를 기록한 다음에 다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재출력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화면이 이런데 사진을 찍었어. 근데 여기에 빛이 많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빛이 많아. 그러면 찰칵하고 찍은 다음에 각 좌표별로 여기에 빛이 많았고 여기에 빛이 많았어. 왼쪽 위에 많았고 오른쪽 밑에 많았어. 를 기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출력을 할 때 이쪽에 빛 많아야 돼. 이쪽에 빛 많아야 돼. 해서 다시 재생을 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근데 옛날에는 이제 기술이 좀 후지니까 온전하게 찍었던 이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안 옮겨졌었다 이거지. 그냥 여기 뭐 있었어. 여기 뭐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지다가 지금은 이제 픽셀, 화소 이런 것들이 개량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모을 수 있게 됐던 거고. 헌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광전 효과 자체는 특정 색깔을 인식하는 그런 기능은 없기 때문에 흑백으로밖에 안 되거든. 그럼 이제 컬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 컬러 필터를 하나 추가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필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지약에서도 이제 같은 원리가 나오지만 필터는 그 색만 통과시키는 거야. 그 색만. 일종의 이제 선글라스야. 빨간색 선글라스였으면 빨간색으로 보여. 파란색 선글라스 보이면 파란색으로만 보이고. 왜냐면 그 빛만 통과시키니까. 그래서 이 입사하는 빛들 위에 컬러 필터를 장착하면 거기 193페이지처럼 특정 색깔을 인식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화 결합 소자라고 해서 CCD라고 부르고요. 광전 효과를 이용한 대표적인 예다라는 게 아직은 좀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야. 자, 여기까지가 빛의 입자성이고 이제 사람들이 상콤한 생각을 한다 이거지.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어. 그러면 파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광전 효과 때문에 입자의 성질이 있어. 그러면 물질도 혹시 파동의 성질을 띠지 않을까? 자, 그게 바로 이제 물질파인데 물질파는 꼭 기억해야 될 공식이 두 가지예요.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mv분의 h.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3점짜리로도 아주 쉽게 등장하기 때문에 물질파에서의 공식.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식을 잘 생각해보세요. 2분의 1 mv제곱이야.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질량을 곱해봐. 그럼 2m분의 m제곱 v제곱이 돼. 그러니까 이거 2m분의 p제곱이거든. 그 말은 운동량은 루트 2m 2k라는 얘기가 돼. 따라서 얘는 운동에너지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2m 2k.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물어볼 수가 있냐. 파장과 질량, 운동에너지 관계를 물을 수 있는데 보통은 물질파 이러면 전자가 주로 주인공이란 말이지. 그래서 뭐가 고정값이 돼버리지? m이 자동으로 고정값이 돼버려요. 따라서 이제 이 식을 통해서 물을 수 있는 것은 파장이 몇 배 됐다, 속도가 몇 배 됐다, 운동에너지 몇 배 됐다,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다 이거지. 물론 전자가 아닌 다른 물질이 들어가면 여기 이제 질량이 더 붙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전자에 대한 얘기라면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임의의 물질 A, B다 이러면 질량까지 같이 갈 수도 있다 이거지. 낼 수 있는 거는 A, B의 질량이 1대 2다. 운동에너지는 3대 1이다. 파장은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고, 속도는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이 식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생각외로 물질파는 물질도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라는 것으로 물질파의 식들이 딱 저 정도만큼 익혀지는 걸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순위로 기억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물리의 맨 마지막이지만 가장 꿀 파트야 이쪽이. 나왔다면 3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식도 사실 이렇게 어렵지도 않잖아. S는 V0 플러스 2분의 AT제곱. 얘는 그냥 람다는 MV분의 H. 실제 이제 MV가 운동량이니까 람다는 P분의 H야. 그러니까 식 자체도 매우 깔끔하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 두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뭐뭐 선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있는 게 물질 이름이야.
그러면 이제 물질파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전자선. 전자는 입자인데 왜 여기에 선이라고 해놨지? 레이? 이거는 파동에서 쓰는 표현인데 물질파구나. 이런 게 이제 눈치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X선 이랬는데 람다는 MV분의 H 왜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X선은 지금 파동인데 이거는 물질파 공식이기 때문에 X선에다가 람다를 쓰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 람다는 F분의 V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또 뭐 하면 안 되냐? X선 이러고 있는데 HF는 W 더하기 2K 이래도 안 되겠죠? 이거는 빛의 입자성인데 X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빛의 파동성 말하고 있는 거라서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안 어렵지만 정확하게 잘 꼬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자, 그래서 193페이지에 물질파와 관련된 얘기 나오고 실험들은 그냥 가볍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195페이지 보시면 X선 회절, 파동이지 파동, 전자선 회절, 물질파의 파동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기억을 해두실 게 회절이 잘 되는 조건, 이건 파동성이에요. 회절이 잘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회절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해서 퍼지는 거야. 퍼지는 현상. 자, 회절이 잘 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 회절 잘 된다, 잘 퍼진다. 그럼 첫 번째로 뭔 일이 있어야 되냐? 틈이 좁아야 돼요. 틈이 좁아야 돼.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이제 실험으로 연습을 해봐도 되는데 우리가 손으로도 이제 할 수 있어. 이 회절이 잘 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오른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막 빛을 쳐다보면 무슨 무늬가 생길 이유가 아예 없어. 왜냐? 틈이 너무 넓기 때문이거든. 근데 이 틈을 좁혀보잖아? 그러면 이제 뭔가 무늬가 나타나. 이 손틈 사이로. 그럼 이 틈을 좁혔을 때 바로 회절이 돼서 간선 무늬가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넓을 때, 좁을 때. 그래서 좁을 때 보시면 틈이 이렇게 좁다 이러면 막 줄무늬 같은 게 생겨요. 오케이? 오케이? 잘 모르면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거는 오해할 수가 있어, 사람들이. 담배 피는 그 모션을 오해할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 두 손가락이 이렇게 닿으면서 뭐랄까 여기랑 여기는 아직 살이 막 있는 것처럼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직 젤리 느낌처럼. 그게 회절돼서 생기는 거야. 그게 회절돼서. 그리고 줄무늬 생기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했는데 사이에 줄무늬가 있어. 병원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줄무늬 있으면. 자, 회절이 잘 되는 조건은 틈이 좁을 때. 또 하나는 뭐냐면 파장이 길 때. 자, 그래서 회절이 잘 되는 조건 두 가지인데 요거를 내가 이제 왜 먼저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 뭔가를 관측하는데 회절이 된다 이러면 빛이 퍼지는 거니까 선명하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선명하게 보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둘을 둘로 온전히 나눠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분해능이라고 하는데 이 분해능과 관련된 개념이 되는 거야. 회절이 잘 돼버리면 분해능은 구려지는 거야. 그래서 분해능이 안 좋다, 좋다, 안 좋다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분해능이 안 좋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될 때 분해능이 안 좋아지는 거야. 너무 좁은 틈, 즉 망원경이라면 구경, 망원경의 구경이 너무 작은 거야. 자, 파장 길다라는 것은 물질파라면 파장이 길대. 그럼 얘가 길다는 얘기지? 그럼 M이나 V가 작은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얘기가 있어. 조심해야 돼. 파동의 성질이 나타나려면 파동의 성질이 잘 나타나려면 파장이 길어야 돼. 파동의 성질이 잘 나타나려면 잘 보세요. 이게 조금씩 부딪혀. 공을 던졌는데 야구공이 파동의 성질을 띄었어. 그래서 마루골 이렇게 날아가. 바로 얘는 그냥 야구 선수 되는 거지. 공포의 마구가 탄생했으니까. 이렇게 날아갈 리가 없단 말이지.
왜냐? 이렇게 날아가려면 정말 파동이어야 되는데 야구공이라고 하는 물질을 저렇게 파동의 성질로 던질 수가 없어. 왜냐? 람다는 mv분의 h에서 일반적으로 공 같은 경우는 파장값이 너무 작기 때문이야. 그럼 파장이 작다는 건 뭔 소리냐? 질량이나 속도가 너무 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야구공 같이 큰 애들은 질량이 너무 커서 파동성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웬만한 물질들은 파동성이 안 나타나. 근데 그나마 전자는 가볍단 말이지. 그러니까 전자는 기본적으로 질량이 겁나 작으니까, 우주의 기본 입자 중 하나니까 질량이 엄청 작기 때문에 적당히 파장이 길 수가 있어. 그래서 전자는 파동성이 나타나는 거야. 하지만 그 파동성을 가지고 내가 관찰을 하고 싶다 이러면 분해능이 안 좋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다시 람다를 작게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거 결국 이제 부딪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거지. 뭐랄까? 야, 너무 그렇게 조용하기만 하면 안 돼. 좀 주도적으로 좀 행동해. 그래야겠다.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너무 나대지는 말도록 해. 그럼 이게 부딪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그런 얘기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극적인 애로 어필을 하려면 주도적이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혼자 나대면은 뭔가 이렇게 또 문제가 되니까 약간 그런 의미야 이게 바로.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쪽 얘기인 것이냐 요거를 잘 구별해 주시면 되겠어. 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95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얘기.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해서 전자의 속력을 조절하면 파장이 매우 짧은 물질파의 전자선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분해능이 우수해진다. 그지? 파장이 길면 분해능이 구려졌잖아.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현미경이 전자현미경이고 전자현미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많이 본 그림이 나오죠. 전자현미경은 굉장히 선명하게 뚱싱, 광학현미경은 술 취하고 쳐다보는 것처럼 뽕싱. 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자, 가속전압과 전자의 운동에너지 196페이지 얘기는 회로를 보시면 돼요. 전자가 마이너스를 띠니까 가속전압을 걸어줬어. 그럼 전자를 더 밀어내게 되겠지. 그럼 전자를 밀어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전자는 운동에너지를 가질 거고, 그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자,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제 197페이지 마지막 얘기가 남았습니다. 현미경이 이제 세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는 사실 개념으로밖에는 나올 수가 없지만 나왔다 하면 3점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는 간단하게 내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인데, 전자현미경이 이제 두 종류가 나오게 돼. 그래서 투과전자현미경, 그 다음에 주사전자현미경. 그럼 일단 그림을 보고 구별하는 방법은, 광학현미경은 빛을 이용해가지고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눈으로 뭐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광학현미경은 뭐 일반적인 현미경이니까 보자마자 구별할 수 있긴 한데, 저반 렌즈 같은 게 있으면 광학현미경.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 살아있는 대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학현미경으로 친구를 보려고 해. 돼. 가능해. 근데 전자현미경은 일단 조심하셔야 될 게, 자, 이거는 살아있는 거 못 봅니다. 그래서 널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싶어 라는 얘기는, 너 오늘 죽을래? 그 얘기랑 똑같은 거야. 어제 너 뭐 했어? 저 민수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어요. 민수를 왜 죽였어 네가? 자, 투과전자현미경은 당연히 죽어요. 왜냐면 시료를 얇게 썰어야 돼. 시료를 썰어야 되기 때문에 얇게 썰어서 빛이 통과해야 돼. 전자빛이. 그럼 투과전자현미경에서는 시료가 너무 두꺼우면 안 돼. 이게 얇아야 돼. 자, 얇아야 되는 걸 단순하게 통과해야 되니까 얇아야 돼 이럴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하면 전자가 여길 지나가면서 부딪힐 때마다 속도가 느려져. 그럼 물질파 파장 람다는 mv분의 h지.
여기를 두껍게 만들어버리면 통과하면서 속도가 느려지니까 얘가 작아져. 그럼 파장은 길어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분해능이 구려져. 선명하게 안 보여. 그래서 친구의 뱃살을 투과전자현미경으로 보고 싶었는데 선명하게 안 보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친구는 이제 뱃살을 희생했는데, 그러니까 투과전자현미경은 얇게 썰어야 되는 게 분해능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통과를 못할까봐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전자현미경은 이게 통과하는 그림으로 나오지 않고 그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또는 뭐 이렇게 가는, 이렇게 되면 이제 주사전자현미경인데, 얘는 SEM 스캔이야. 스캔한다. 윙 스캔한다. 그래서 얘는 이제 3차원 입체 구조를 볼 수 있다는 게 장점. 근데 왠지 느낌상 얘는 단면을 보는데 얘는 3차원을 보니까 뭔가 얘가 더 선명할 것 같지 않아? 얘가 더 선명하고 얘가 덜 선명하고. 그래서 얘의 장점은 더 해상도가 높다는 거. 얘의 장점은 3차원 구조를 볼 수 있다는 게 장점. 투과전자현미경은 트랜스미션이라서 T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전자니까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에서 M인데, 잘 모르겠지 않은 사람은 T니까 T니까 투과잖아. 투에서 투과. 얘는 주사, 스캔이니까 쉽게 연상하실 수 있고. 자, 투과전자현미경이나 주사전자현미경 모두 살아있는 거 못 보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 이러면 얇게 코팅해야 돼. 얇은 금속으로 코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숨 막혀 죽어. 얘는 자르니까 죽는 거고 얘는 숨 막혀 죽는 거지. 살아있는 거는 광학현미경만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197페이지에 있는 그림 보면서도 누가 무슨 현미경인가 이런 것들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끝났습니다.